요 내용만 하면 되지 이런 걸 안 쓴다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더 자세히 봐주는 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머북간TV입니다. 오늘은 이 변호사님들이 이 소장이라든지 준비서면이라든지 서면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뭐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이제 변호사님들이 그에 맞춰서 쓰거든요. 예, 어떤 형식이 있어요. 어떤 규격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쓰는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먼저 소장을 쓸 때 그 정해진 폰트가 보통 이제 법원에서는 법원 서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인들이나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그러한 폰트를 얻어서 쓰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법원 서체하고 가장 비슷한 서체가 휴먼 명조체 혹은 이 바탕체입니다. 보통은 휴먼 명조체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목은 20폰트 큰 제목들 있잖아요. 법원명이라든 이런 큰 제목들은 20폰트 그 다음에 소제목들은 15폰트 그 다음에 중간 제목은 13폰트 그 다음에 본문은 12폰트로 해서 맞춰서 썼어요. 예. 보통은 다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줄 간격 있죠. 이 아래 이 줄 간격은 200에서 250% 정도로 그렇게 설정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가독성 때문이에요. 예, 가독성 때문이기도 하고 법원에서도 재판서 작성 방식이 보통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재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결문 같은 경우는 이 줄 간격이 더 크기도 해요. 300%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독성을 더 확 높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쓸 때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가 있어요. 문장 구조. 그게 바로 주, 일, 상, 목, 행입니다. 주는 주체, 일은 일자, 상은 상대방, 목은 목적, 행은 행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고가 피고한테 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디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20년 7월 22일 경에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고는 2020년 7월 22일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무슨 은행에서 돈을 금 얼마를 인출하였습니다. 아니면 인출해서 뭐 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의 상목획에 맞춰서 꼭 써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이 법률 문장 이러한 구조가 주의 상목행 구조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세요. 예. 근데 일반인들은 좀 생소하죠. 그러나 그렇게 쓰시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건 맞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법원 서체하고 가장 비슷한 게 이제 휴먼 명조체예요. 예. 그래서 보통은 웬만한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휴먼 명조체를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글자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소장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법원명 같은 경우에는 20폰트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구치지나 청구 원인 같은 경우 15폰트, 중제목 같은 경우 13폰트, 그 다음에 이 본문은 이제 12폰트로 보통은 씁니다. 예. 그리고 이 줄 간격 있죠. 줄 간격. 예. 줄 간격은 이제 200에서 250%로 하는데, 대다수의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230에서 250 사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쓸데없이 이제 중복되거나 이제 감정적인 표현을 안 하고 되도록이면 본문을 작성할 때는 되도록이면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렇게만 쓴다고요. 그래서 쓸 때도 제가 말했죠. 주어, 일자, 상대방, 목적, 행위. 주어, 일자, 상대방, 목적, 행위. 그래서 주의 상목행을 맞춰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문장이 3행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결하게 쓴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그냥 사실 관계에 대해만 딱딱딱딱 쓰는 거예요. 그게 더 읽기 쉽고 가독성도 좋고 그게 더 이제 판사님이 보시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1,000만 원에 대한 이제 대여금 이제 소장을 제가 샘플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폰트라든지
뭐 이제 줄간격을 맞춰서 쓴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길게 쓰지 않아요. 예. 적어도 길게 쓰지 않아요. 적어도 이제 한 문장이 3줄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보통 2줄 이하로 짧게 그것도 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쓸 때 간결한 문체로 쟁점 사항만 딱딱 할 말만 딱딱딱딱 해야지 뭐 미주알 고주알 쓰는 경우가 없어요. 예, 변호사님도 다 그렇게 써요. 이제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누구한테, 홍길동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홍길동이 돈 안 갚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금 청구의 소장을 쓴다고 할 때, 나는 언제 뭐 몇 월 며칠 날 이제 홍길동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놈이 돈을 안 갚는다. 그래갖고 저는 이 사건 소송이 일었습니다. 요 내용만 하면 되지. 이런 걸 안 쓴다고요. 그냥 할 말만 쓰는 거. 왜냐하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이제 쟁점 사항이 대여금이 진짜 존재했는지, 그다음에 이놈이 안 갚았는지,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만 쓴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결하게, 그죠? 3줄 이상 넘어가지 않게. 아셨죠? 그렇게 쓰고, 수식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매우, 정말, 뭐 너무, 도저히, 뭐 어떻게 막 그렇게 안 써요.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쓰지 않아요. 그냥 사실관계만 딱딱딱딱 이렇게 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앞에서 했던 말 다시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은 더 자세히, 판사님이 더 자세히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정작 중요하게 강조할 말에 집중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간결 명료하게 이렇게 쓴다고요. 주의 상목행에 맞춰서. 아셨죠? 여러분들에게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서면을 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었으면 좋겠고. 자, 이상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Time stood still when I saw